안녕하세요. 2016년 상반기 LG 입사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위포트의 조현배 인적성팀 조영욱 강사입니다. 저하고 오늘부터 이 LG 입사를 위한 인적성 시험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갈 텐데요. 먼저 LG 입사를 위한 인적성 시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 합격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드리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작년 하반기나 상반기에 시험을 본 친구들, 인적성 시험을 여러 회사 이제 본 그런 수험생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LG는 어땠느냐? LG는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시험이 조금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적성 시험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하는 게 이 LG입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충분히 전략적으로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합격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이 그렇죠? 무슨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도 아니고, 그렇죠? 미리 막 타고나는, 그렇죠? 이 능력을 막 타고나는 이런 시험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노력 여하에 의해서 충분히 합격선으로 갈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최근에 인적성 검사가 너무 쉽다는 느낌이 사실 좀 많기 때문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 철저하게 준비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갭은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앞서 나가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합격선으로 훨씬 더 다가가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LG 인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고요. 위포트에서 온오프라인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를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랑 또 오프라인 만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먼저 LG입니다. 그래서 LG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예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 산업이 좀 약간 미래의 먹거리들을 찾아서 좀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LG가 그 중에서도요, 좀 앞서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LG화학 같은데, 그렇죠? 이런데 자동차 관련, 전기자동차 관련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도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앞으로 비전이 좀 보이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LG 잘 쓰셨어요. 꼭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순서가 있죠. 서류 전형 합격하시고 인적성 보시고 면접 보시고 건강검진까지 가는데, 이 인적성 검사가 당연히 거의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되겠죠. 그렇죠? 면접에 가서는 또 면접 준비를 확실하게 해 가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LG그룹의 인적성 검사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죠? 조금 어렵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는 정말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점수를 확 끌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시험 일주일이면 수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일주일이면 전체 1등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적성검사 보시는데요. 여느 적성검사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어느 파트처럼 언어 이해가 들어가요. 언어는 요즘엔 다 나와요. 그렇죠? 장문 독해 위주로 흘러가는데 그런 것도 이제 특징들을 좀 잡아서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인문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한자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약한 포지션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인문 역량하고 언어 이해 여기 합쳐서 이게 언어 파트거든요, 지금. 예, 언어 파트예요. 언어 파트인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합부를 결정할 수 있는 파트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짜예요. 언어와 인문 역량 이 부분이요. 실제로 수강생 분들 제가 분석해 봤어요. 시험 돌리죠.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을 이제 학원에서도 만나고요. 당연히 이제 대학교에서도 많이 만나잖아요. 대학교에서 저랑 만난 분들 정말 많을 텐데, 대학교에 제가 한번 이제 강의를 갈 때마다 한 100명, 150명 이 정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본 거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봐요. 그런데 생각보다 언어 점수가 갭 차이가 좀 커요. 특히 여학생분들하고 남학생분들의 갭이 생각보다 큽니다. 정말 생각보다 커요. 언어
파트가요. 여학생분들 거의 다 맞으세요. 생각보다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깜짝 놀랐어요. 점수가 너무 높아서. 그런데 남성분들은 조금 틀리세요. 내가 이 정도 맞으면 상위권이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는요, 상위권이 되려면 거의 다 맞추셔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다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요, 공부 조금 하셔야 돼요. 언어 그냥 혼자 뭐 책 풀어보면 되지.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시간 싸움이기도 해요. 전략적으로 다가가셔서 시간 줄이는 방법, 그리고 문제 패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언어 소홀히 하시면 떨어집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언어 영역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언어 선생님 계세요. 언어 선생님이 언어 영역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언어 영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이요. 여기 언어 추리, 수리력, 도형 추리, 도시적 추리를 저랑 할 텐데요. 여기 이제 수리력, 여기 안에 자료 해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문항에 35분 주는데요. 요거 시간 만만치 않아요. 시간이. 언어 추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언어 추리, 명제, 뭐 진실과 거짓, 뭐 논리게임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러니까 노멀해요. 나오는 영역 그대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래서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가셔야 돼요. 그리고 문항수와 시간수가 비슷하죠. 문항수와 시간수가 비슷하죠. 수리나 도형이나 도시적 추리를 보면 뭐 한 5분 남기도 하고 똑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정도면요, 시간이 모자랄 가능성이 커요. 한 문제당 1분 정도가 주어지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데 그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LG는요, 인적성 검사 굉장히 앞에서 끌고 가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시간과 문항수가 똑같은 숫자로 나오면 그건 거의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풀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유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가, 이 유형이 얼마나 나에게 익숙하게 다가와 있는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어주시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언어 추리나 수리력이나 도형 추리나 도시적 추리, 특히 도형 추리나 도시적 추리는 LG만에서 나오는 그 스타일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LG만 내는 스타일, 아시겠죠? 그대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실하게 LG만 출제가 되는 포인트를 보시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요거 확실하게 모든 유형들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LG의 인적성의 핵심 경향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조금 어렵다. 그죠? 좀 어렵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에서 출제가 된다. 거의 현재의 최근의 트렌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인적성 유형을 다 내요. 최근의 트렌드는 이 언어 추리가 제일 많이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리력의 자료 해석이 있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도형은 조금 빠지는 추세인데 도형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영역을 거의 다 냅니다. 거의 다 내요. 심지어는 이 인문 역량 같은 거 요즘 잘 안 내거든요. 역사는 내지만 한자 조금 없어지는 추세이긴 한데 이렇게 언어도 두 파트를 할애해서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유형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합격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 공부를 한 사람이 합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공부를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난이도 높고요. 뭐 나만 높은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도형도시적 추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만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 그대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언어 이해하고 인문 역량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언어 이해, 인문 역량. 언어 혼자 못합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도움을 좀 받으셔서 시간 줄이고 풀어나가는 데서 확실히 도움 받으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려고 좀 노력을 할게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많은 부분들을 조금 캐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파이널 특강을 해요. 당연히 파이널 특강을 하죠. 이 파이널 특강에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너무 많아서 파이널 특강은 늘 합니다. 늘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이널 특강을 같이 초대해 드릴 거예요. 초대해 드릴 거고 이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특전이고 그리고 후기를 좀 작성해 주세요. 후기를 저희 게시판에 후기 게시판 있거든요. 작성해 주시고 저는 어디 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디로 초대를 해야 돼요. 어떻게 초대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아이디로 여러분들 초대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직접 만나서 그때에서 질문도 하시고 또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확실히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서류 발표 나고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10일에 모든 걸 쏟아 부을 겁니다. 지금은 천천히 준비해 나가지만 어디가 붙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일주일에 모든 걸 쏟아 부을 거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작년에 이거 제가 LG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거는 사트였던 것 같고, 뭐 그런 겁니다. 작년에 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번에도 다시 좀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Q&A 문제인데요. Q&A 문제인데, 그래서 그 게시판, 후기 게시판에다가 질문도 올리세요. 제가 직접 다 답을 다룰 거예요. 저하고 언어 선생님이 직접 다 다룰 거니까 일단은 온라인에서도 Q&A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오셔서 또 직접 질문하세요. 그러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LG에 대한 인적성 특징들 확실히 좀 머리에 집어넣으시고요. 정리해 놓으시고 앞으로 하나하나 짚어갈 때마다 모든 유형들, 다양한 모든 유형들 다 익숙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적성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다음 시간부터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포트 구강사 배영표 탐쌤입니다. 자, 저와 함께 LG 인적성 들어가실 텐데, 언어 이해 파트를 한번 들어가 보실 거예요. 그 전에 OT 간략하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와 함께 LG에서 함께 할 부분은 언어 이해 파트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문제를 25분 안에 풀어야 돼요. 이거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한 문제에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널널하지 않아요? 그죠? 다른 기업들 보면 뭐 30초, 45초에 한 문제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1분이 넘어요. 그러면 이야, 이거 생각보다 여유로운 시험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LG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진짜 90%가 독해거든요. 근데 이 독해 유형이 물론 세부적으로 나뉘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나뉘긴 나뉘지만 어찌됐든 독해입니다. 근데 이 독해가 슬프게도 90% 이상 장문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이 어쨌든 긴 글 읽고 문제 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쫄리실 거예요. 또 길기만 하면 괜찮은데 슬프게도 난이도도 꽤 높아요. 지문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난이도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문 독해의 난이도 상승 25분의 20문제, 아마 제 생각에는 진짜 30초에 한 문제 준 기업보다도 더 쫄린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작년 LG 시험 보신 분들은 상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유롭게 풀 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될지에 대해서 본 수업 시간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언어 이해는 일단 이렇게 시간적으로 배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 이게 진짜 쌈박합니다. 뭐가 쌈박하냐? 유형이 간단해요. 유형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독해하고 문장 또는 문단 배열, 이렇게 두 가지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론 당연히 이 독해는 당연히 90% 이상 장문 독해, 그러니까 장문 독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독해가 단문 독해는 거의 나올 확률이 없고 장문 독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장문 독해 영역, 요것이 조금 디테일하게 나뉩니다. 먼저 주제 찾기 유형이 있어요. 일단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추론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서술 방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서식 독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나뉘긴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 먼저 주제 찾기라는 건 뭐 사실 다 아시죠? 그죠? 글 읽고 주제 찾는 거죠? 다음 중 주제로 올바른 것은 중심 내용, 중심 문장, 뭐 이런 거. 핵심, 막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런 유형.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유형이 있어요. 아주 흔한 유형이죠. 그죠? 다음 글 읽고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유형입니다. 뭐 이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장문 독해, 뭐 그냥 기본이죠. 그리고 추론형이 있어요. 이 추론형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것은, 유추한 것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글을 읽은 다음에
보기로 주어지는 글을 읽은 다음에 그 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해한다면 정답이 무엇일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추론형 같은 경우도 대기업 인적성에서는 진짜 추론형이 아니에요. 얘도 얘의 확장일 뿐입니다. 즉 일치 불일치 문제의 확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유형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긴 돼요. 하지만 발문, 즉 문제에서 물어보는 말, 그 발문에서 일치 불일치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추론형이니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나눈 것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추론형은 여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치 불일치를 할 수 있으면 추론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지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서술 방식은요. 뭐 다음 글을 읽고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선택지 1 해가지고 뭐 두 개념을 대조하며 뭐 글을 전개시키고 있다. 두 개념을 뭐 비교하며 뭐 나열하며 뭐 이런 것들 있죠.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서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게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니 이런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실 이 서술 방식을 내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몇 회사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나뉘어요. 즉 무슨 말이냐?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게끔 내는 서술 방식 문제. 지식을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내는 서술 방식 문제. 이 전자로 내는 기업이 SK 같은 경우예요. 요게. 근데 이 지식 없이 풀 수 있게끔 내는 게 요게 LG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술 방식 유형인데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예요. 지정이라는 여러분들 용어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죠? 동태적 범주, 정태적 범주라는 용어 아세요? 모르시죠? 서사인과 과정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죠? 그죠? 그 지식이 없으면 못 푸는 게 여기예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 회사도 지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즉 대조가 뭔지 뭐 비교가 뭔지 사전적으로 학문적으로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느낌 있죠? 정의한다 했을 때 정의도 사실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LG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의 느낌 있죠? 학문적 정의 말고 그 느낌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조 그 느낌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묘사 그 느낌이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적으로 배울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선택지들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식적으로 공부하시고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따 뒤에서 문제 보시면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그다음에 서식 독해 같은 경우는 뭐 계약서라든지 뭐 공고문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읽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아주 단순하게 나와요.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어떤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를 읽고 문제를 풀게 만든다? 근데 여기서 막 법적인 내용도 나오겠죠. 아, 나는 법에 쥐약인데 안 되는데 나는 법 모르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 법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여기 있는 내용이 선택지에 있니? 선택지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니? 요걸 묻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근거 찾기예요, 이것도. 근데 근거 찾기인데 아주 단순한 근거 찾기예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법조항이 나왔다. 그럼 법조항을 읽고 되게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대로 그냥 선택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한 근거 찾기 훈련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유형이 있고요. 요 각각의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본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파트로 문장, 문단, 배열인데요. 요건 뭐 아시죠? 그죠?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뭐 문장이나 문단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순서가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의 순서를 바로 잡는 거 이게 문장, 문단 배열이죠. 그래서 뭐 정답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다. 나, 다, 가, 라 뭐 이런 식이다. 이런 얘기겠죠. 요게 1번이다. 그럼 얘 고르는 거예요. 요거 순서 바로 잡는 거.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거의 모든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기업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장 배열에 집중하는 회사가 있고요. 문단 배열에 집중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배열이라는 것
짧겠죠? 이렇게 짧은 거 한 4-5개 주고 요거 다시 순서 재배치해 이런 느낌이고요. 문단 배열 같은 경우는 문단으로 주는 거예요. 가, 나, 다. 그럼 뭐가 힘들까요? 당연히 얘가 힘들죠. 그죠? 그럼 LG는 질문 드립니다. LG는 문장일까요? 문단일까요? 문단입니다. 왜죠? 핵심이 장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제가 쫄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한 역할을 하는 녀석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녀석이에요. 문단을 읽고 이 문단을 또 배치를 또 새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 요령을 제가 확실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유형이 끝난 거예요. 쌈박하죠? 2개뿐입니다. 독해하고 문장, 문단 배열. 이 2가지만 연습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럼 저와 함께 어떻게 커리로 진행을 할 거냐? 보시면 먼저 이건 OT고요. OT를 뺀 1강에서 유형 공략을 할 겁니다. 유형 공략을 진행할 거예요. 이 유형 공략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유형 있죠? 아까. 그죠? 독해하고 문단 배열. 그 세부적인 뭐 주제, 일치, 불일치, 추론. 그것들 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유형 공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죠. 정말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이 부분은 그냥 한 2번, 3번 그냥 빠르게 한 1.5배속으로 2번, 3번 듣는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기본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 번 듣다 보면 느낌이 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째가 연습 문제예요. 이 연습 문제인데 이 연습 문제도 이 유형 공략에서 봤던 스타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연습 문제가 문제 풀고 시간 재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몇 개 맞았다 몇 개 틀렸다 이런 시리즈의 수업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 공략을 한 번 더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실전 모의고사 1회입니다. 이 1회도요 뭐 시간제에서 푼 다음에 몇 개 맞았다. 몇 개 틀렸다. 붙을 수 있겠다. 떨어지겠다. 이게 아니라요. 이 유형 공략 원스텝 밟아서 연습 문제, 거기서 2스텝 밟아서 실전 모의고사 1회까지, 즉 유형 공략에 대한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유형 공략 연습 문제를 실전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유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몇 개 맞았다, 몇 개 틀렸다 그 시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몇 개 맞았다, 몇 개 틀렸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랑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고사 2회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서 시간도 재고요. 저와 함께 했던 이런 유형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접근법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하면서 실전 감각에 맞게 풀어보시는 게 2회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저와 함께 하는 건 비록 실전 모의고사라고 이름이 써있더라도 이 유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익숙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거, 그 포인트를 알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 언어 이해를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뭐 순서상으로는 4강인데 아마 이게 저희 조영욱 선생님과 제 강의 전체의 맨 끝에 아마 위치하게 될 거예요. 인문 역량. 여기서 한자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지 그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강 저와 함께는 총 4강을 만나 뵙고요. 이 3강은 언어 이해와 관련 있고 요거는 인문 역량과 관련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LG OT 마무리 됐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아셨을 거예요. 유형 공략 파트에서 저와 함께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시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이런 거구나 느낌 오실 겁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유형 공략에서 뵙겠습니다.